혼조세 보이는 미증시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볼게요.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곧 있을 FOMC를 대비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권 안에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엔비디아나 아무래도 테슬라 등등 각각의 개별 뉴스 소식에 따라서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꼭 체크해봐야 할 뉴스, 이슈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스케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축 중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나은데요.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공급이 부담된다고 느낀 것인지 오랜만에 하방 압력으로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크게 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스케줄로는 원유 재고에 대한 발표와 GDP 나우 발표, 그리고 FOMC에 대한 발표가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2시 반으로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늘 FOMC에 관련된 얘기 먼저 여러분들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모든 눈이 바로 연준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연준이 마침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동결해왔던 올해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에는 흔들리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일자리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고용시장 안정으로 정책의 무게를 중심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번 결정에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박도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50bp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된다라고 연준을 공개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려 했던 리사 쿡 연준 이사가 포함이 된 점과, 그리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공격적인 추가 금리 인하를 약속하거나 아니면 50bp 인하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인해서 3명에 해당하는 트럼프가 임명한 의원들이 아마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다른 의원들은 동결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3명 이상의 반대표가 나온다면 2019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준 내부의 정치적 상황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미란이 연준 신임이사로 취임하면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직을 사임하지 않고 무급휴가 형태로 연준 이사를 맡게 되면서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사 쿡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이번 회의에 한 번 더 참여하게 됐다라는 게 이번 주도적인 회의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될 추가적인 내용 중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점은 아무래도 점도표가 있습니다. 과연 10월과 12월에 인하로 찍힐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파월 연준에서 이장에서 입에서 나오게 될 관세가 여전히 일시적이다라는 게 기본 시나리오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퍼링에 관련된 점이 이번 FOMC에서 주목할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가안보 위협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운명이 마침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길었던 민중 갈등의 한 축이었던 틱톡 사태가 미국 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에 인수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고위 관계자들의 마드리드 협상 끝에 타결된 이번 합의안은 일단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그 지배권을 미국 측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인수 주체들은 미국의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벤처캐피털, 앤드리스 호로비츠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나설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합의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될 미국 법인에 대한 지분은 미국 투자자들의 약 80%를 확보하게 되고요. 기존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줄어들어서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작년에 제정된 틱톡 금지법이 요구하는 중국 기업의 지분 매각만을 요건을 축소시키는 요구고요. 그리고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틱톡의 핵심 기술, 그리고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한 알고리즘 기술 자체를 매각하는 대신 바이트댄스가 새롭게 미국 법인의 기술을 라이선싱해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미국은 사용자 데이터,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중국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절충안을 찾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가 안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모두 오라클이 운영하는 미국 내 클라우드 서버의 저장과
관리가 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최신 인공지능 칩의 구매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H20가 포함된 건 아니고 RTX 6000D 칩이라는 이번 조치는 일단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의 중국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려졌고, 중국의 인터넷 정보 판공실 CAC는 이들 기업의 추론자 허밍으로 개발된 저사양 칩인 RTX 6000D에 대한 테스트와 주문을 즉각 중단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수만 개의 칩을 주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으나 당국의 지시 이후 모든 관련 작업을 멈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 조치는 그리고 단순한 특정 칩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H20에 대한 구매를 제한하라라는 권고가 내려졌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두 가지 다 칩을 아무래도 권고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서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기업 임원들은 이제 메시지가 훨씬 더 크고 분명해졌다. 과거에는 지정학적 사항이 나아지면 엔비디아의 공급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중국 내 자체 시스템 구축에 매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분위기를 전달했다는 시장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에서 경제 유튜버 유산함이었습니다.